그리스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어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의 군사 정권 때문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는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 있는 멜버른이라는 도시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민자의 삶은 고달팠죠. 언어도 모르고 집고 돈도 그리고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죠. 포스테코글루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저의 부모님이 어떻게 그 호주 생활을 버티셨는지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년 시절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엄마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이민자라는 이유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딱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였습니다. 마침 호주 멜버른은 스포츠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사우스 멜버른 유스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실력을 보여줬고 축구 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는 주로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그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27살에 무릎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팀 감독이었던 헝가리의 레전드 푸스카스 감독에게서 말이죠. 그는 푸스카스에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스테코글루는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코치의 길을 얻게 됩니다. 우선 호주 하부 리그에서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코치 능력으로 선수들의 실력을 올렸고 이를 인정받아 2010년에 호주 일부 리그에 있는 브리스반의 로어 팀의 헤드 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부 리그에서 온 코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의심을 했지나 포스테코글루는 한 시즌 만에 의심을 환호로 바꿨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 팀을 180도 바꿔놓았고 그 결과 리그 2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호주 사람들은 그 팀을 당시 최고의 팀이었던 바르셀로나에 빗대어 로어셀로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포스테코글루의 감독 능력 엄청났고 그의 2시즌 연속 우승 덕분에 다양한 곳에서 좋은 제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호주 국가대표 감독직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고 2015년 아시안컵을 준비합니다. 호주는 조별리그부터 4골씩 넣으며 좋은 기세로 출발했습니다. 8강 UAE 그리고 4강에서 중국도 똑같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호주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에서 한국을 만났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으나 호주가 전반 끝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호주가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90분까지 스코어는 1대0이었습니다. 모두들 다 호주의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코치들과 껴안으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스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죠. 손흥민이 91분에 극장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호주팀은 충격을 받았고 포스테코글루 이 장면을 회상하며 그때 너무 충격받았다며 멘탈이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절대 못 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토트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의 동점골로 연장전까지 갔지만 105분에 호주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리그로 가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라는 팀을 맡습니다. 13년 만에 동안 우승이 없던 팀을 우승시키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셀틱으로 갑니다. 셀틱으로 가서 트래블을 달성하고 토트넘으로 갑니다. 토트넘으로 갈 때도 그는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 시즌 토트넘의 상황이 엄청 안 좋았는데 과연 빅리그 경험이 없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잘했어도 프리미어리그는 완전히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름에 팀의 최고의 선수인 케인이 팀을 떠납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더벤, 존슨, 메디슨,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은 영입했지만 이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잘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포스테코글루는 시즌 시작 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토트넘 주장으로 거론된 인물로는 다이어가 가장 유력해 보였고 후보는 호이비에르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포스테클루 감독은 손흥민을 택했습니다.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도 코치에게도 심지어 손흥민한테도 그가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미팅 중에 갑자기 손흥민이 주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과 의심을 안고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브랜포드와 2대2로 비기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10경기까지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포스테코글루는 8월 이달에 감독상, 9월 이달에 감독상, 10월 이달에 감독상을 타며 3연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단 4명만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콘테, 펩, 클롭 그리고 포스테클루이죠.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다 뒤엎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의 이번 시즌 성적이 궁금합니다.